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7분 비트코인 현재 8,380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는 이제 공포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렸죠.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이렇게 공포 분위기일수록 차트가 이제 많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매도를 하고 손절을 치고 패닉셀을 한 구간일수록 저점일 수 있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개미에게서 세력으로의 손바뀜, 결국 이번 하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세력들이 지금 어쨌거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에서 몇 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유럽 2위 은행 BNP 파리바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이제 기관들의 투자는 계속 들어올 건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 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 기준으로 이제 1억을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이제 극도로 치달았고, 특히 그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또 앞장선 게 알트코인들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빠질 때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의 조정은 훨씬 더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이런 공포 분위기가 현재 굉장히 조금 좀 심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사야 되는데 가격이 비쌌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시장 공포 분위기는 늘어가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세력들은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더 여기서 이제 심화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천만원대 6천만원대로 내려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 이 구간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힐 수밖에 없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좀 살리면서 결국에는 7월이나 9월 중으로 금리 인하를 할 테고, 그때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24년 말 25년 결국에는 26년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긴 했지만 상승은 곧 나온다. 그리고 그 패턴 자체가 바로 이번에 홍콩 ETF가 출시되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와 이제 미국에서 ETF 출시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랑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주요 지지선을 깬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지난 1월달 미국에서의 현물 ETF 승인 이후의 움직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 ETF 승인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여기였어요. 4만 달러 부근이었는데 4만 달러를 한번 깨고 이 이후에 추세를 살리더니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거든. 또한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었습니다. 전쟁 위협에도 지켜냈었던 그런 이제 59K라고 볼 수 있는데, 59K를 또 이탈시켰죠. 이탈시키고 56.5K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지금 어제는 양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양봉 마감이 좀 상당히 중요한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터진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12%에서 14% 정도의 상방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충분히 많이 빠졌고 복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일봉 마감을 해줬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비트 빠질 때 나름 또 저점 유지를 잘 해줬거든요. 여기서 지킨 저점을 깨긴 했지만 비트코인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다. 이번 하락에 있어서는 비트보다 이더가 나름 방어를 좀 잘 해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도 사실 이 정도로 밀렸으면은 어쨌거나 이 자리를 현재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이런 식의 반등이 또 충분히 터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자리, 요 박스 내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박스를 설사 한번 깰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뚫는다는 거는 고가까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4,000달러까지의 이 길이 자체, 거리 자체가 멀지 않기 때문에 3,700달러 정도만 다시 가져도 한번 눌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 3,700달러거든요. 그래서 3,700달러 이더리움 가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트들이 또 불장이 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써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도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채굴량 자체가 한번 채굴할 때마다 기존에 대비해서 2배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채굴 원가가 지금 80K에서 100K로 채굴 원가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충분히 이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200K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목표로 이제 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포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이겨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만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정도의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추세를 살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4,0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좀 눌릴 수 있고 시간을 이 자리에서 끌 수는 있어도 아마도 이런 식의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어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의 뭐 생각뿐만이 아니고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예측 잘하는 이 아서 헤이즈도 지금이 바닥이다, 8월까지 서서히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이 박스권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을 조금 이제 횡보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많이 내린 지점이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에도 중요한 횡보 박스권을 한번 깬 다음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졌고, 지금도 한번 깼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 한번 더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4시간 봉 차트를 이렇게 보셔도 어쨌거나 지금은 56.5K를 찍고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느 정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추세를 64,000달러까지 회복해주는 추세, 요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68,000달러 요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고점을 먹어가는 반등 장세가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을 좀 깨면서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므로써 수많은 청산과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이제 사실이고 시장이 공포 분위기로 들어간 게 사실이죠. 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손바뀜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망설이던 세력들이 충분히 이 정도 자리라면은 충분히 받아올 만하다, 그리고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세력들도 충분히 좀 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만연한 지금이 충분히 이제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국부펀드나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아서 헤이즈도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락이 나온 시작점이 68,000달러 부근에서부터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내리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쭉 뺐거든요. 쭉 빼면서 저점을 이탈시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되돌림 반등이 64,000달러까지는 일시적으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겁먹고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는 있지만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내리는 이 힘의 세기 자체도 올려칠 때의 힘의 세기랑 비교했을 때 올려칠 때는 굉장히 화끈하게 올려쳤는데 내릴 때는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원래 하락장에서는 내릴 때 무지막지하게 팍팍 이런 식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무빙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적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으로, 지금 음봉이 이번 주도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5주 연속 음봉입니다. 굉장히 지치죠. 근데 막상 가격적인 조정 측면에서 보면은 올려칠 때 나온 거에 절반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주에 양봉으로 직전의 주봉을 장악하게 되는 장악형 양봉으로 다음 주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전 신호, 그리고 이후에 연속된 양봉으로 다시 한번 고점 돌파까지 노리는 이런 추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양봉 마감이 뜬다라고 한다면 바닥은 끝났다, 다시 한번 반전 시그널, 추세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고 지쳐서 나가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지점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당시 패턴, 저점 깨고 한번 올리고 지금도 저점 깨고 올리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가 가야 알트도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 상당히 이 5월달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3일쯤에 있는 이더리움 ETF를 과연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시장은 안 할 것이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이제 점치고 있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ETF 승인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트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악재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호재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호재는 예상했던 호재보다 더 큰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된다고 하면은 불반등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5월 달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알트 불장이 또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지금 비트웨이나 이제 이더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시면 뭐 그렇게 제대로 올라가는 코인이 없습니다. 아하 토큰 같은 거 자코인 위주로 조금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고, 이따가 또 18시쯤에서 신규 상장 코인이 있죠. 제타 네트워크. 그래서 비트겟에 있죠. 제타 체인이죠.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겟에도 있고, 지금 업비트 상장한다 그래서 오늘 2시 30분에 상장 공시 뜬 다음에 쭉 쐈습니다. 위로 이제 26% 정도 쐈는데, 이게 상장이 업비트에 18시 정도에 되고 나서는 한 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1.7달러 정도의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노려볼만 하다. 카톡방에 다 아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추세가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요런 걸로라도 좀 단타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뭐 알트 불장이 또 오면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요런 것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되는 코인인데 요 자리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따가 한 번 더 펌핑 1.9에서 2달러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한 코인이다. 그렇게 요런 식으로 아까 3시에 딱 말씀을 드렸죠.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차피 단기적으로 손실 나봤자 요 정도 손실이고, 위로 쏘면 또 이제 시원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손절 확실히 걸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런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특급 정보방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런 신규 상장 코인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상장함과 동시에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알트들 일시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시적인 하락 나오고 나서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알트가 그 이후에 1주에서 2주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경우가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의 하락 장세 속에서도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이 자리 저점, 꼬리 저점이죠. 6,600원 정도 손절을 잡았을 때 시장이 회복되고 나서는 또다시 이제 신고가 14,000원 이상 한번 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 최근에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다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힘 세게 주면서 수직으로 밀어 올려놨지만, 지금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죠, 밑으로. 근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좀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할 수 있어도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리는 그림도 충분히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다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도 이제 지지했어야 되는데 깨고, 여기도 깼거든요. 여기 살짝 깨고 171원까지 갔다가 지금 옆으로 빼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저점 삼아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리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트나 이더나 알트코인들이나 깨지 말아야 할 자리들을 계속 깨면서 내려온 자리에서 공포감이 좀 상당히 좀 극대화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고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아마도 충분한 이 하락 사이클 뒤에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트들도 올라갈 겁니다. 다만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해도 중요한 건 5월달의 주인공 이더리움이 있거든요.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5월달에 조금 제대로 터져준다라고 하면 알트들도 충분히 또 이제 상승 가능성 있는 코인들, 그리고 그때그때 힘이 좋은 코인들,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의 가격 방어를 잘 해줬다. 그리고 도지도 매력적인 매수 자리,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타 체인이라든지 이럴 때 신규 상장,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제 코인일 수가 있다.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런 코인들 최대한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저희 카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장밋빛 전망,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가격적인 조정 혹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은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을 좀 잘 이겨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수익을 주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은 레버리지를 써서 단타로 쳤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뭐 이런 구간에서도 롱을 쳤을 때 충분히 수익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현물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뭐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서 숏을 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내리고 나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면서 계속 위로 가면은 또 계속 가는 게 이 자리에서나 계속 롱이 터지면은 계속 사정없이 올라가는 또 그런 강한 추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숏은 또 특히나 이제 말 그대로 짧게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18시에 이제 제타체인 상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제타체인이 이제 비트겟에서도 있기 때문에 선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충분히 손절 잡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또 수익 날 수 있는 코인들 찾아서 카톡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아직까지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양봉 마감을 해준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처럼 저점 한번 깨고 밀어 올리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 좀 긍정적으로 뻗어져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저점을 끝내고 상승 분위기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다음 주 또 이제 대체 휴무도 있는데 여러분들 휴일 날씨도 좋죠. 건강 챙기시면서 날씨 만끽하시면서 곧 다가올 반등장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무작정 뭐 희망 회로를 돌린다, 비트코인 끝났다, 하락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하락장으로 들어가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사이클을 봐야 된다. 지금 금리를 내릴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내리면은 계속 내리고 그 다음 동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사이클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 2-3년 후에나 이런 빅쇼트 하락장을 걱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오는 조정은 일시적이다. 이 당시에도 보시면 반감기 펌핑 전에 이런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내야 이러한 이제 상승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은 뭐 기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천장을 뚫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뭐 먹을 게 없으면 최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위아래 타점을 안전하게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지금 장을 기다리다 보면은 또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도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시고, 저희도 최대한 먹을 거 없는 장에서도 수급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좀 단기 수익을 내면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반등은 조만간에 찾아온다. 세력들은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